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아내가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두고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5년 동안의 끈질긴 수색 끝에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아내를 찾았는데 옆에는 낯선 아이가 있었다.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내 이름은 다니엘 존슨이에요. 올해로 30이 됐어요. 대학 시절 클럽에서 아내 에밀리를 만나 결혼했어요. 5년 전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아이를 원했지만 점점 더 바빠지면서 아이들이 기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직업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지원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지만 여전히 아이를 원합니다. 아이를 갖는다고 자주 욕하기 시작한 후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고 싶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야근을 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영원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이들을 키울 여유가 없었지만 몇 년 안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승진 직전이었다면 나는 더 높은 수입을 받을 것이고 추가 비용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밀리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고작 25살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에밀리는 임신의 시간이 촉박했음을 느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에밀리의 감정을 전혀 모르고 에밀리에게 진급 후까지 아이를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진심으로 후회한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일찍 일어나 에밀리 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일과의 일환으로 출근 전에 빠르게 청소를 하는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에밀리가 안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침실로 갔는데 다 괜찮아 몸이 아파서 그래 오늘은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푹 쉬어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가져갈게 알려줘 그걸 가지고 집으로 출근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쌓인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힘들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시간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 시간이 지나면 에멀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는 길인 건 알지만 이날은 밤에 찰흙 작업을 끝낸 뒤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사오라고 하지도 않으셔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재료를 샀어요. 에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수프와 저녁 재료까지 먹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수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먹을래? 침실을 향해 소리쳤지만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에밀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사람은 거기 없었어요. 옷장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확인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에밀리의 옷가방과 여행가방이 모두 없어졌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격에 빠져서 에밀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말이 튀어나왔죠. 제가 그녀에게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러 번 집 안을 돌아다녔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탁자 위에 오비와 같은 서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이혼 서류를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그녀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깔끔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에밀리 섹션의 이혼 서류에는 에밀리가 나를 두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나는 매일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항상 늦게까지 일을 했었는데 에밀리가 떠난 이후로는 승진하지 못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그만두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녀가 나에게 작성하도록 이혼 서류를 남겼기 때문에 그녀를 찾기 위해 나는 그녀를 경찰에 실종자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바오브러 스미스에게도 연락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갑자기 없어졌어.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사람 지금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넌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대답은 그게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이후로 매일 에밀리를 계속 찾아다녔어. 실종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역과 집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 정보 요청을 게시했습니다. 에밀리는 추적할 수 없는 상태로 1년 2년 동안 아무 진전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밀리 없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만 나는 걷는 시체가 된 것 같았고 동료들과 상사들이 우려를 표시했고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안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집이 어지러워지고 호더처럼 가까스로 일을 했는데 후배들이 계속 나보다 잘나서 결국 승진 얘기가 미루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친구들과의 어울림 초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떠난 지 5년이 지난 후 이 정보를 받았을 때 한 친구가 에밀리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동네에서 나는 이를 빼먹고 즉시 친구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단, 친구의 집 근처를 잠깐만 봤기 때문에 에밀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실제로 에밀리라고 알려진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닮은 사람인데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움켜쥔 채 목적지로 향했다. 친구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지만 주변에 아파트와 콘도가 몇 채 있어서 에밀리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워 기다리기로 하고 벤치에 앉았다. 근처 공원 이곳이 자기 동네라면 지나갈까 봐 추운 날이었고 예보에서는 올해 첫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옷을 챙겨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장갑이나 스카프도 착용하지 않은 채 풀오버에 옷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운 재킷 때문에 손과 귀가 빨갛게 변했고 추워서 점점 마비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침부터 공원에 있었는데 벌써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집에 갔다가 다른 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때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에밀리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밀리 옆에 어린아이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어쩌면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녀가 이혼 서류만 들고 조용히 떠났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에 대한 감정을 포기하고 결국 이렇게 됐다. 에밀리는 아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고 에밀리가 중얼거리는 것을 잊어야 한다는 생각에 넋을 잃고 그녀를 부르지 못하고 공원에 그냥 서 있었다. 나 혼자 공원을 떠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왜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나를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느냐.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았다. 거기 시어머니 바바라 스미스가 서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거의 망가질 지경이었어. 왜 여기 있어?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에밀리를 찾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받은 정보 나는 내내 에멀리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니 그녀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에 갈 예정입니다. 막 떠나려고 할 때 바어브러가 놀랍게도 나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온 지 꽤 됐는데 9시간쯤 됐나?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그래, 난 아직도 그녀를 사랑해. 내 대답을 듣고 그녀를 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바바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를 끌어당기는 아파트가 나를 에밀리를 만나러 데려갈 수 있을까? 특히 아이와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남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에 잠겨 그들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미 아파트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녀를 제대로 보고 싶었고 게다가 당신은 추위에 떨고 있으니 들어와서 조금 몸을 녹이고 나는 바바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을 열었어요. 엄마 돌아오셨어요. 내가 요청한 걸 찾았나요? 정말 어디에도 없었어요. 문이 열린 순간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귀에 닿았는데 거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에밀리가 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뛰쳐나왔다. 할머니가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에밀리는 거기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온 것 같았다.
입구 쪽 거실에서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니엘, 너 왜 여기 있니? 그는 너를 보고 싶었어. 그는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밖에서 공원에서 9시간 동안 기다렸다. 9시간은 얼어붙을 것 같아 들어와 벗고 신발 따뜻한 차를 끓일게. 에밀리는 이 말을 하고 서둘러 부엌으로 갔는데 아이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흉내를 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몸을 녹이기로 했다. 어디 아픈지 괜찮나? 알았어, 고마워. 아이의 티슈를 빼앗고 눈물을 닦았어. 시키는 대로 집으로 끌려갔지만 에밀리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 영양도 풍부해진 것 같아. 새로운 남자의 식사 안도감과 약간의 슬픔이 뒤섞인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사랑스럽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릴리입니다. 올해로 4살이 되었어요. 릴리가 보이네요. 당신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에밀리. 릴리가 활기차게 방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대화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썹과 약간 처진 모서리의 큰 눈, 그리고 그녀의 온화한 미소. 내가 릴리를 다정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에밀리를 닮았다. 에밀리는 바바라와 시선을 교환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열성적으로 물었을 때 말해주세요. 에밀리는 침묵했습니다. 아마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네요. 그녀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입장에서 보면 내 행동이 너무 괴로웠나 보다.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섰다. 이렇게 들이닥쳐서 미안해. 너와 아이를 만나서 반가워. 여기 또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조용히 있던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입과 코가 꼭 내 것과 똑같다. 에밀리의 말에 나는 황급히 돌아섰다. 에밀리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릴리를 바라보며 그 눈빛에 이끌려 나도 릴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입과 코가 나와 닮았다. 이 아이는 릴리라는 새 파트너의 아이 아닌가? 솔직히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에밀리는 내가 연루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에밀리는 왜 갑자기 집을 나갔는가 하면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쓸모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다시 방을 둘러보며 남자용품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바오브러가 여기에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으므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에멀리와 릴리여뿐임에 틀림없어요. 의심했지만 그래도 충격이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5년 동안 믿기지 않았다. 릴리가 자라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더 시급한 질문은 에밀리가 최소한 경제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릴리가 조금 자랄 때까지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힘들었어. 내가 거기서 내 불안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에밀리에게 왜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났느냐고 물었어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지난 5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에밀리, 당신이 떠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에밀리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항상 늦게 집에 오고 새벽에 떠나는 일로 바빴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나 보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대부분 잠을 못 잤다. 아이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얘기할 타이밍을 찾아 좀 더 기다려달라고 늘 말했는데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채 건강이 나빠지니 시간이 지날수록 늘 미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면 내가 그녀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고 그래서 그녀는 먼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릴리가 조금 성장하자 그녀를 부양해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에밀리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 부양할 만큼 충분히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부인했지만 임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짐이 되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왜 말하지 않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해. 에밀리와 릴리는 내 말에 딱 맞는 내 딸. 에밀리는 뒤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생각했다.
에밀리는 항상 조금 성급한 편이었고 남을 위해 자신을 무시하고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쳤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의 무능함과 제가 영감을 준 신뢰의 부족에 대한 깨달음이 압도했습니다. 에밀리는 저를 남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로서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여전히 이혼 서류를 남기고 내 사랑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을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상환골 결정에 대해 훨씬 더 후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에멀리와 릴리의 바람을 존중하고 싶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릴리에게 나는 낯선 사람일지 모르지만 에멀리에게 야기한 외롭고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그녀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밀리와 릴리 내 감정을 공유한 후 에밀리의 표정은 여전히 약간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동거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리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내가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솔직히 이혼 신청을 잠시 고민했지만 에밀리를 먼저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서 서류는 아직 옷장 속에 남아있으니 5년 동안 별거를 했는데도 우리는 내가 그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에밀리는 놀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놀다가 지친 릴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소리야? 릴리도 얘기하고 싶어 해요. 지금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혼자 놀아줄 수 있니? 심심해. 릴리와 놀아주는 릴리가 내 손을 잡고 찻잔과 플라스틱 케이크가 놓인 작은 테이블로 나를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밀리가 우리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카페 세트장 놀이 릴리와 함께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또래의 아이와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몰랐으며 게다가 무엇이 릴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거의 몰랐습니다. 30분 정도 놀고 있는 동안 릴리가 행복하게 웃자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그 미소를 지키고 싶었어. 릴리 아빠 보고 싶었던 적 있니?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지. 우리 게임에 푹 빠져있던 릴리 멈춰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빠가 집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아빠의 순수한 미소를 보는 것처럼 친절하시다. 나는 또 눈물이 났다. 남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워서 오늘은 자주 그랬는데 감정이 너무 강해서 릴리가 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친절한지 걱정이 되는 것 같았다. 에밀리 덕분에 너무 친절하게 성장한 게 틀림없어.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고 릴리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내가 너희 아빠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지, 매일 같이 집놀이를 하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할 텐데 너희 셋이 함께 사는 건 어떨지. 조용히 지켜보던 바바라가 같이 살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에밀리는 나에 대해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머뭇거리며 에밀리를 바라보는 동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힘내세요. 나도 늘 같이 살고 싶었어요. 돌아와 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셋 다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에밀리와 릴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지난번에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집을 미친 듯이 청소했습니다. 몇 년 동안 쓰레기 봉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밀리가 이전 상태를 본다면 분명히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파트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고 한 명 더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안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근처에 중학교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릴리의 미래에 딱 맞는 곳이고 오랫동안 정착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비록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나도 예전에 여기 살았었지. 내가 떠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큰 집인데 릴리의 방이 있어. 릴리가 방을 찾아 신나게 뛰어다니는 걸 지켜보고 있어.
에밀리가 떠난 이후로 마침내 내 가족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내 인생은 마치 빈 껍질 내가 왜 일하고 사는지조차 잊어버렸어. 마치 완전한 어둠 속을 목표도 없이 헤매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다는 말이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마치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무적 상태가 된 것 같았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생활한 지 반년쯤 지나서 활력이 넘치면서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나에게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승진 소식에 매출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일하는 태도가 칭찬받을 만했다. 에밀리가 없는 동안 으쓱했던 승진이 갑자기 설렘으로 가득 찼다. 지켜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그날은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승진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소식이 있어 승진했다. 정말 축하해. 정말 멋지다. 승진이 뭐야?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뜻. 릴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더니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녀는 자신만의 다정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행복한지. 에밀리와 릴리가 이 행복을 음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따금 부정적인 생각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행복을 빼앗아 가다가 나중에 끔찍한 불행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웠어. 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또 가슴 아픈 고통을 겪고 싶었어. 결심했어. 우리의 행복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삶이 항상 우리의 바람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에멀리와 릴리가 이사한 지 약 1년 후 릴리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당황해서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심장이 너무 쿵쿵 뛰고 가슴이 뛰쳐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약 릴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택시 안에 느리게 움직이는 교통체증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고 불안했습니다. 에멀리의 전화를 통해 릴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릴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그녀가 장애로 입원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긴박감 나는 택시에서 내려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비고 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다. 리셉션에서 방 번호를 알아내고 서둘러 그녀의 방 문을 열었다. 생기발랄하게 사탕 먹는 릴리를 본 순간 무사히 그 자리에 쓰러지더라고요. 안도감에 맙서사 야 직장 아니었어. 릴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로 달려왔어. 위험한 줄 알았어. 에밀리 내 상태가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릴리는 저혈당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릴리가 갑자기 쓰러지자 에밀리는 당황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저혈당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을 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면 아무 심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녀의 아버지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나를 함께 있으면서 재미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릴리가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무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비즈니스 회의를 떠났기 때문에 고객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던 거래로 인해 브레이더는 중요한 계약을 끊었지만 지금은 아마 그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사에게 심각한 혼날 것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내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상사는 내가 갑자기 떠났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그 의뢰인이 아직 떠나지 않았는가? 나는 서둘러 회의가 있던 별도의 방으로 달려갔고 거기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이 있었다. 너무 미안해요. 회의 중에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사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비전문적이었습니다. 고객은 제 전화 대화에서 제 딸이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화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급한 일이 없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의뢰인이 화를 낼 줄 알고 떠났는데 이해심 많은 태도가 나를 놀라게 했다. 심지어 자신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까지 했고 그렇게 했을 거라 했다. 내 상황에서 그는 내 행동이 옳다고 칭찬했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나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감사의 마음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다니 그런 인센티브는 신의 선물이군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장기 휴가를 떠나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도 괜찮을까요? 여행인데 거기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에멀리와 릴리를 치료하기 위해 근처 호텔에 있는 놀이공원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에멀리는 3명에 대한 비용에 대해 걱정했지만 인센티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와 릴리는 모두 매우 기뻤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나에게 드문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족 여행이었다. 내 또래가 이렇게 신나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에밀리와 릴리와 함께 모든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여행 당일 짐을 차에 싣고 놀이공원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기 때문에 여행 후에도 쉴 시간이 있어서 릴리는 이렇게 젊을 때가 한 번 있을 테니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에 잠시 쉬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동료들은 내 사정을 알고 도착하자마자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그래서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기 위해 이번 장기 휴가를 떠났다. 놀이공원에서 우리는 여러 명소를 돌아다니며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의상을 입은 캐릭터와 교류하며 저녁까지 가족 사진을 꼭 찍었습니다. 우리 셋은 이 풍경에 체크인 하자마자 지쳐서 호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꿈같아. 에밀리가 중얼거렸어.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난 너와 릴리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고마워. 에밀리에게 천천히 다가가 뒤에서 팔을 감싸니 정말 꿈같은 기분이었어. 에멀리와 릴리가 처음 함께 있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그들과 이런 생각에 빠져 밖을 바라보며 인생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릴리는 우리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꽉 안아줬어요. 아빠? 오늘 잘 즐기라고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놀라서 또 물었다. 아빠라고 해서 1년 동안 동거했는데도 내 아빠라고 난 몰래 불안해했었지. 릴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 이 걱정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릴리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녀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에 놓여 있다.